서울을 포함한 중부와 남부 내륙에 반가운 소나기가 내렸지만 무더위를 꺾기엔 부족이었습니다. 에어컨 사용으로 전기요금 비상이 걸린 각 가정에선 요금 체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막대한 인명피해를 낸 라오스 보조댐 사고 현장이 나흘 만에 공개됐습니다. 20m가 넘는 둑이 무너진 채 처참한 모습을 드러냈는데 실종자 대다수가 어린아이와 노인이라 희생자는 더 늘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합동수사단이 미국에 머물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 확보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여권을 무효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미군 유해 송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데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지부진하던 비핵화와 종전협정을 위한 북미 간의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립니다. 경찰과 금융당국이 150조 보물선을 발견했다고 주장한 업체를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여전히 보물선을 앞세워 가상화폐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오늘 모처럼 비가 왔지만 시원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후텁지근해졌다고 느끼신 분들 많았을 겁니다. 오늘 중부와 남부 내륙 지역에 반가운 소나기가 내렸는데 대부분 지역에서 잠시만 내리다가 그쳤습니다. 오히려 습도나 불쾌지수만 높아졌죠. 태풍이 오고 있지만 더위를 식히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폭염과 열대야는 다음 주에도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에서 세찬 빗줄기가 쏟아져 내립니다. 거리에는 형형색색 우산이 펼쳐집니다. 모처럼 내린 소나기로 기온이 순식간에 30도 밑으로 뚝 떨어집니다. 요즘 많이 더웠는데 더위가 좀 날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밤에도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륙을 중심으로 최대 50mm까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잠시 내린 소나기로는 더위의 기세를 누그러뜨리기에 역부족입니다. 온도가 금세 회복되면서 오히려 습도가 높아져 후텁지근해진 탓입니다. 이게 습기가 오히려 더 올라와가지고 창문을 열어놔도 오히려 더 덥더라고요. 현재 일본 남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 12호 태풍 종다리는 내일 오후부터 한반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희비는 엇갈립니다. 일단 동해안 지역은 다가오는 태풍이 비구름도 함께 몰고 와 더위가 다소 수그러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서쪽 지방은 동풍이 산맥을 타고 넘는 과정에서 열기가 함께 넘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30도 후반을 오가는 폭염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이렇게 폭염이 이어지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당장 이번 달 전기요금 걱정입니다. 도저히 냉방기기를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 전기를 많이 쓰면 쓸수록 훨씬 더 내야 하는 이 누진제 때문입니다. 2년 전에 한 차례 개편이 되긴 했지만 지금같이 이례적인 폭염 속에서는 부담이 여전히 큽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허민지 씨는 다음 달 나올 전기요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무더위는 야속하기만 합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아기도 있고 한데 좀 틀고 싶은데 아무래도 누진세가 좀 걱정돼서 이렇게 마음 놓고 틀지는 못하는 편이에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엔 7월에만 관련 글이 200여 개 올라왔습니다.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형평성에 맞춰 폐지하거나 최소한 여름 한두 달만이라도 적용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입니다. 누진제 단계를 줄일 2016년 개편으로 부담이 다소 줄었다지만 올해 폭염이 긴 기간 이어져 전기요금을 신경 안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400kWh 이상 쓰는 전기요금부터는 누진제 최고 구간 적용을 받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에어컨을 하루 8시간 정도씩 켜면 전력 소모가 100kWh입니다. 최대 8만 원가량 전기요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전은 전기 사용량을 조절하기 위해 여전히 누진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복지 할인 제도를 이용해 저소득층은 전기료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라오스댐 사고 현장이 닷새 만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JTBC 취재팀이 현장을 가봤는데 너비 700m,
또 높이 20m가 넘는 둑이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 사고 원인을 놓고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박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가 진흙탕에 갇혔습니다. 아예 멈춰 서기도 합니다. 곳곳에 황토물이 흘러넘치고 도로 사정은 험난합니다. 라오스의 댐 사고 현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번에 무너져 내린 건 세피안 세남노이 댐, 그중에서도 세 번째 보조댐입니다. 본댐의 수량을 조절하는 둑입니다. 비가 잦아들면서 수몰 지역이 일부 드러나고 댐까지 가는 길도 뚫렸습니다. 라오스 남부 아타푸시에서 꼬박 3시간 피해 마을을 지나 도착한 댐은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당장 내년 초부터 가동 예정이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좌우 너비 774m짜리 보조댐이 있던 곳입니다. 5개 보조댐 중 가장 큰 곳이었지만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형체 없이 기반 앞만 남아있고 접근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해발 900m 고지인데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인데요. 물줄기가 내려가는 남쪽으로 20km 정도 거리에 직접 피해를 입은 마을이 있습니다. 시공사 SK건설은 안전을 이유로 그동안 댐의 모습을 공개하지 않아 왔습니다. 사고 원인과 관련해 SK건설은 사고 직전 사흘 동안에만 570mm가 넘는 비가 내렸다며 기록적인 폭우 때문이란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오스 주무장관인 캄마니 인티라스 에너지광산부 장관이 규격 미달의 공사 때문인 것 같다고 언론을 통해 밝히면서 사고 원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과 책임 소재는 라오스 정부 조사위원회가 결론 내리게 됩니다. 라오스댐 사고 현장에서 JTBC 박민규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번 사고로 실종된 사람들 대다수가 어린아이와 노인으로 추정된다는 점입니다. 4~5살 배기들이 물살에 휩쓸려 갔다는 증언, 또 나이 든 어머니가 손을 놓쳐 실종됐다는 사연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는 더 늘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물이 조금씩 빠지자 뼈대만 겨우 남은 집들이 처참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죽은 가축 사체는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습니다. 전봇대는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주민들은 트랙터를 타고 서둘러 피난 행렬에 오릅니다. 구조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3m가 넘는 흙더미와 엄청난 양의 장애물 탓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지경입니다. 사망자 숫자는 기관이나 언론별로 여러 명에서 수백 명까지 제각각인 가운데 라오스 당국의 축소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종자 대부분은 힘없는 어린이와 노인으로 추정돼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오스 정부 관계자는 불과 4~5살 된 어린이들 다수가 쓸려 내려갔다는 생존자의 증언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대피소의 한 여성은 남편이 함께 있던 어머니를 붙잡지 못해 순식간에 거센 물살에 휩쓸려 갔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홍수 피해를 본 13개 마을에 대한 수색이 30%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웃 국가인 캄보디아도 댐에서 쏟아진 물이 넘쳐오면서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 매체는 라오스 국경에서 약 50km 떨어진 북부 스퉁트랭주의 도로와 다리 일부가 끊겼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부호폼이 절실하다고 전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 소식입니다.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군검 합동수사단의 시선이 향하는 곳은 이제 두 사람,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입니다. 한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이미 출국 금지가 내려졌지만 조 전 사령관은 지금 미국에 있어서 신병 확보가 쉽지가 않습니다. 합수단은 여권을 무효화시켜서라도 불러들이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계엄령 문건 작성 TF 실무자들에게 문건 작성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조현천 전 사령관께서 저하고 우리 기우진 그 당시 수사단장을 같이 사령관실을 불렀습니다. 이거는 장관께서 이수령하고 계엄 관련해서 어떤 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걸 한번 검토해라고 지시하셨다. 지난해 탄핵 심판 직전 계엄령 문건 TF를 이끈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 모두 이같이 말하고 있어 문건 작성을 지시한 조현천 전 사령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 전 사령관은 군을 떠난 뒤 지난해 12월부터 미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합수단의 귀국 의사를 밝히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합수단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 조 전 사령관에 대한 혐의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는 시점에도 국내로 들어오지 않을 경우 여권 무효화를 통한 강제 귀국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키맨인 한민구 전 장관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JTBC 기자에게 수많은 언론사의 요청에도 일체 말하지 않고 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문건을 만든 기무사 전현직 장성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면서 기무사 조직의 저항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번 주 국회에서는 기무사 장교가 면전에서 국방장관이 거짓말을 한다고 몰아붙이는 장면까지 나왔죠. 기무사 개혁까지 가로막으려 할 건지 그런 우려도 나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기무사 대령이 현직 국방장관을 겨냥한 폭로성 발언을 이어갑니다. 이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 문의를 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민 대령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이 아닙니까?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장관하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다음 날 25일 기무사는 장관의 말을 반박하는 간담회 동정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기무사 요원이 만든 이 보고서엔 송 장관이 실제로 위수령 문건이 문제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같은 날 저녁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급기야 26일 대통령이 양측 모두를 질책하며 기무사의 개혁을 강조하는 발언을 내놓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27일 정보위에선 기무사 현 지휘부의 갈등이 표출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이석구 사령관은 계엄령 문건이 실행 의지가 있는 것이라고 한 반면 지난 정부에서 문건을 작성한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은 위기 상황을 대비한 통상적 문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무사 개혁 TF는 고강도 개혁안을 다음 주 정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 가운데 미군 유해 송환이 처음 이뤄졌죠.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고맙다고 하고 있습니다. 비핵화 논의도 빨라지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약속 이행에 대해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7일 백악관에서 미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연설을 하다가 즉흥적으로 유해 송환을 언급한 겁니다. But I want to thank Chairman Kim in front of the media for fulfilling a promise that he made to me, and I'm sure that he will continue to fulfill that promise as they search and search and search.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도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고마움을 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싱가포르 북미 회담의 합의 사항 가운데 하나였던 유해 송환 문제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이제 관심은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한 후속 조치에 쏠리고 있습니다. 그간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와 관련 45일 넘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왔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핵 신고 등 구체적인 움직임을 요구하는 반면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종전선언 등 체제 보장을 먼저 약속하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비판적이던 미국 언론들도 유해 송환을 계기로 양국 간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지만 일각에서는 비핵화 조치와 유해 송환은 별개라며 냉정한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JTBC 심소희입니다. 미국은 유해를 발굴할 인력을 북한에 보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나 유해 송환에 관심을 보이는 건 자국의 병사를 나라 밖에 두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미국이 베트남 모델을 제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이혜정 기자입니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현지 시각으로 어제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를 추가 발굴하기 위해 북한의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이를 수용하면 북미가 함께 유해 작업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양국이 공동 발굴을 통해 신뢰를 쌓고 비핵화를 추진할 여건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자국민 보호 원칙에 뿌리를 둔 미국에선 군인과 전사자에 대한 예우가 각별한 만큼 유해 추가 발굴은 북미 대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6월 북미 정상회담의 최고 성과물로 유해 발굴 송환 합의를 꼽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특히 북한의 베트남 모델을 적극 제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베트남처럼 개혁 개방의 길로 가면 미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실제 적국이던 베트남과 1993년 유해 송환 발굴을 시작으로 경제 제재를 풀고 관계를 정상화시킨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 남북미 외교장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북한과 미국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향후 북미 협상의 또 하나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나도 성폭력 피해자다. 서지현 검사의 고백에서 시작된 미투가 6개월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가려졌던 우리 사회의 병폐가 일부 드러나긴 했지만 아직 고통을 폭로할 엄두도 못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친족 간의 성폭력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외면당해야 하는 이들의 고통. 박창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친오빠로부터 성폭력으로 신고를 했죠. 제발 도와줘요, 제발. 이렇게 왔어요. 18살 김모양이 생전 마지막 보낸 문자는 제발 도와줘요였습니다.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내가 잠 못 자요. 불면증하고 비정신적으로 불면증에다가 그 성폭력 후유증 치료를 받은 거죠. 지난해 11월 1살 위 친오빠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 만류로 3차례 조사 끝에 취하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고통을 털어놨지만 도움받을 길은 없었습니다. 여기 손잡, 구멍 같은 거랑 몸에 자꾸 상처 같은 거. 집에는 돌아갈 수 없었고 넉 달 넘게 성폭행 피해 보호시설에서 지냈습니다. 외로움은 컸고 적응도 쉽지 않았습니다. 되게 힘들어해요. 성폭력의 그 피해에 대한 것 그것만 아니고. 여성가족부 조사를 보면 성범죄 피해자 가운데 10% 정도가 친족에게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에 악마가 산다고 호소했던 18살 여고생은 끝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이런 친족 성범죄의 경우 법적 대응을 하는 피해자는 4% 정도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침묵을 강요당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피해자의 사례를 통해 짚어봤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성폭력은 힘의 차이가 있는 권력관계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범죄 사실을 말하기 전에 약자인 피해자는 자신에게 돌아갈 불이익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친족 성범죄에서 이 불이익은 가족관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9살부터 12살 때까지 고모부로부터 10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는 황모 씨도 20살이 넘어서야 털어놨습니다. 가족들은 고모부가 다 굉장히 친절하고 상냥하고 젠틀하고 되게 희생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드문드문 떠올라요. 그러면 그게 떠오르면서 그때 냄새, 그때 색깔, 그때 소리 같은 거? 피해자들은 당시 상황을 일부는 또렷하게, 일부는 희미하거나 뒤죽박죽 기억합니다. 공포스럽고 충격적일 때는 편도체에서 스트레스 물질을 분비하기 때문입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전전두엽 기능이 떨어져 반사적이고 습관적으로 정보를 취하게 됩니다. 체계적인 기억이 아닌 시각, 촉각, 후각 등 감각 위주의 파편화된 기억이 피해자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가족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조각난 기억을 끄집어내도 피해자는 무너집니다.
엄마는 그러더라고요. 잘 지내왔잖아. 이제 와서 왜 그래. 너가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많이 힘들고 너도 힘들 거야. 가해자가 낯선 사람일 때보다 지인이나 연인 혹은 친인척인 경우 각각 2.5배, 2.9배 신고가 지연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데 겨우 이제 안에 들춰내서 얘기할 때마다 하다 보면 나도 울고 기분도 좋지 않은데 하지 말자. 친족 성범죄 피해자 100명 가운데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는 단 4명꼴. 사실상 침묵을 강요당하는 게 현실입니다. JTBC 어환입니다. 보물선을 발견했다는 신일그룹을 경찰과 금융당국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기와 주가 조작 등의 혐의입니다. 업체는 여전히 싱가포르에 있는 같은 이름의 회사를 통해 가상화폐 투자자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싱가포르 신일그룹의 홈페이지입니다. 150조 원 보물선 돈스코이오라는 문구를 내세워 오늘부터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 신일 골드코인 투자자를 모집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보물선 가치가 150조 원이기 때문에 9월 가상화폐 시장에 상장하면 200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이미 2차례 이런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가 경찰로부터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싱가포르 신일그룹은 오히려 잘못된 정보화 시기로 신일 골드코인이 폄하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업체는 가상화폐 사기 발행 의혹이 커지자 투자자가 요청하면 환불해주겠다고 밝혔지만 투자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더구나 돈스코이오 인양을 담당하는 한국의 신일그룹은 기자회견에서 가상화폐를 발행한 싱가포르 신일그룹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과 금융감독원의 수사를 피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며칠 전까지 한국 신일그룹의 대표였던 류모 씨가 신일 골드코인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두 회사를 별개로 볼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지난주 당진항에서 라돈 침대를 해체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런데 정부가 주민 모두와 협의한 게 아니었습니다. 배제된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30도가 넘는 더위 속 주민 40여 명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이미 열흘 전 해체 작업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아직 17,000여 개의 매트리스가 쌓여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6일 고대1, 2 주민들과 당진항에서 매트리스를 해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협의사역상하는데 동행할 이유도 없었고 행정구역상 고대 1입니다. 우리 동네입니다. 그러나 당진항 인근 다른 3개 마을 주민들이 협의에서 배제됐다며 반발하고 나서면서 해체 작업은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민들은 기가 막혔습니다. 거리적으로 여기는 조금 가까우니까 여기랑만 해결하면 되지 이런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대 1, 2는 매트리스 야적장에서 500m, 협의에서 배제된 마을들은 1에서 2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 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고대 1, 2와 다른 마을의 거리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라돈가스가 50cm 이상 떨어진 곳에서는 인체에 영향이 없어 해당 마을에는 무해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들어올 때도 비밀리 군사작전 하듯이 들어오셨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생량 만들고 싶지 않거든요. 원안위의 미숙한 행정이 마을 주민 간 갈등과 반목을 낳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일주일 넘게 주차된 차들로 빼곡한 공원이 있습니다. 부산 낙동강변의 생태공원 얘기입니다. 근처 김해공항에 가면서 주차비 아끼려고 되는 건데 정작 공원에 온 사람들이 차를 돌리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김해공항이 보이는 이곳은 부산 낙동강변의 삼낙 생태공원입니다. 대규모 주차장을 갖추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보다 주차된 차량이 더 많습니다. 사흘 동안 지켜봤습니다. 차를 댄 사람들 대부분 여행용 가방을 들고 내립니다. 공항으로 가는 경전철을 타러 다리를 건넙니다. 사람 3년 정도. 유료 주차하기도 좀 그렇고. 정작 수상 레저나 캠핑을 하려고 온 사람들은 주차 공간이 부족해 차를 돌리거나 불법 주차를 하는 실정입니다. 전화는 왔는데 외국 간 사람들이 많으니까 안 옵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번호판을 떼고 이렇게 문이 열리는 차량들도 곳곳에서 보이는데요. 대부분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대포차입니다.
4년간 이런 차량은 320대가 넘습니다. 차량에서 변사체가 잇따라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창문이 막 깨져 있다거나 이제 거미줄이 막 쳐져 있는 걸 보면은 좀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음침한 것 같아요. 취재가 시작되자 낙동강관리본부와 관할 지자체는 예산 문제로 중단됐던 주차장 유료화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버려지는 동물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한때 가족이었지만 생각보다 커져서 또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쉽게 버립니다. 반려동물이 한 해 10만 마리 버려지고 그중 절반 이상은 안락사됩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앙상하게 마른 다리는 서 있는 것조차 위태롭습니다. 붕대 감은 오른쪽 앞발은 땅에 닿지 않습니다. 더 늦었으면 이쪽 다리를 이제 쓰지 못하고 절단을 했어야겠죠. 몸 이곳저곳에 상처를 입은 반려견 테니는 이달 초 서울 강남거리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아이는 이름을 불러도 쳐다보지 않고 먹을 게 앞에 있어도 먹을 거에 대한 것도 크게 욕심이 없고 이런 상태였어요. 얼마나 오래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버려진 지 2년이 지나도록 새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저 즐거운 5살 닥스훈트 마끼. 꼬리를 흔들며 짧은 다리로 뛰어다닙니다. 그 앞에 박스에 테이프로 둘둘 감아가지고 닥스훈트가 4마리가 그 안에 담겨 있었어요. 재작년 여름 버려졌고 다른 친구들은 하나둘 입양됐습니다. 마끼는 혼자 기약 없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금 구조돼 보호소에 들어온 고양이는 아직 이곳이 낯섭니다. 유기견 수십 마리는 철창 사이로 구해줄 사람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주인은 찾아오지 않고 데려갈 사람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휴가철 유기동물 보호소는 빈자리가 없습니다. 보통 들어오는 것보다 한 3-4배 정도는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집에 못 찾아오게 일부러 먼 곳에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유기동물 10만 마리 중 3분의 1은 여름철에 버려졌습니다. 주인을 만나거나 다시 입양되는 비율은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안락사를 당합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1987년 경찰 고문으로 숨진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 박정기 씨가 오늘 별세했습니다. 유족들은 부산 시민 장례식장에서 4일장을 치르기로 하고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민감룡 경찰청장도 빈소를 찾아 주문했습니다. 어젯밤 서울 지하철 7호선에서 갑자기 전기가 끊겼습니다. 승객들은 40분 넘게 승강기 안에 갇혀 있다 구조됐습니다. 충남 천안에선 음주운전으로 2명이 숨졌습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구급대원들이 승강기 문을 열고 사다리를 내립니다. 전기가 끊겨 승강기 안에 갇혀있던 시민들이 아슬아슬하게 구조됩니다. 위에만 보세요, 위에만. 사다리 잡고. 어제 오후 9시 40분쯤 서울 지하철 7호선 6개역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이 사고로 시민 6명이 40분 동안 승강기 안에 갇혔고 에스컬레이터와 개찰구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열차도 3분가량 멈췄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1시간 뒤 전력을 정상 공급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충남 천안시 성완읍의 한 국도에서는 승용차 2대와 1톤 화물차가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경찰은 상향등을 켜고 역주행하던 에쿠스 차량이 마주오던 승용차와 1차 충돌했고 이어 뒤따르던 화물차도 들이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2명이 숨지고 화물차 운전자는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에쿠스 운전자 38살 A씨가 술을 마신 뒤 운전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미국 서부는 지금 폭염에 산불까지 덮쳤습니다. 캘리포니아에 큰 산불이나 수만 명이 대피했고 재난방송도 중단됐습니다. 스웨덴에선 산불을 끄려고 공군 전투기까지 동원됐습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도로와 주택가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산불 피해 상황을 전하던 뉴스도 생방송 도중 중단됐습니다. Here live, and right now we're being evacuated. That's why we are kind of closing out right now. Yes. We are going to leave the station because it is now unsafe to be here. 특히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 산불이 심각합니다. 세크라멘토 북쪽 샤스타 카운티에서는 주민 3만 7천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인명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화 작업을 하던 소방관 2명이 숨지고 주민 등 8명이 부상했습니다. 건물 60여 채가 불에 탔고 5천여 채가 산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진화 인력 2천여 명이 투입됐지만 섭씨 40도를 넘는 폭염에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 진화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로스앤젤레스 동쪽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는 방화로 큰 산불이 나 주민 수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산불을 잡기 위해 폭탄이 동원됐습니다. 소방관이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 폭탄을 터뜨려 주변 산소를 흡입해 진화를 시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스웨덴에서는 보름째 산불이 계속돼 우리 돈 1,140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둥근 보름달이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달은 검게 변하더니 다시 붉게 물듭니다.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가리는 개기월식이 오늘 새벽에 펼쳐졌습니다. 올해 두 번째 개기월식으로 이번엔 1시간 40분쯤 진행돼 금세기 들어 가장 길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관측됐는데 블러드 문이라는 붉은 달이 보인 곳도 있었습니다. 올림픽 특수가 사라진 평창은 요즘 후유증에 시달립니다. 관광산업이나 부동산 시장이 예전만 못하다 보니 아파트를 호텔로 개조해 불법 운영도 합니다. 박배현 기자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린 주경기장에서 4km 떨어진 한 아파트입니다. 석 달 전 입주를 시작한 강원도 평창의 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우편함을 보면 각 세대마다 관리비 고지서가 꽂혀 있는 등 여느 아파트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이곳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주변에선 침대 매트리스 작업이 한창입니다. 성수기 시즌을 앞두고 손님 맞이 준비에 나선 겁니다. 현행법상 아파트는 숙박업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부동산 업체가 미분양 400여 세대를 사들인 뒤 분양형 호텔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 수익을 담보로 회원들을 모아 숙박업을 하는 겁니다. 실제 콘도처럼 1층에 운영 사무실까지 꾸려놨지만 정작 숙박은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숙박을 시켜주는 거죠. 하지만 아파트 홈페이지엔 예약 문의 번호가 등장합니다. 거주 목적을 위해 분양받은 주민들은 불만이 높습니다. 이 아파트예요, 순수하게 공동주택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흔해 보는 거예요. 고장이라도 다 우리 돈 갖고 보실 거고요. 해당 아파트는 평창 올림픽 특수를 노리고 분양에 나섰던 곳입니다. 하지만 관광객이 줄고 올림픽 특수가 사라지자 이런 불법 운영 행태가 등장한 겁니다. 평창군청은 숙박 영업 행위가 확인돼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숙박시설이라고 영업을 행위를 하고 숙박시설에서 이제 고발 유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지자체가 손 놓고 있는 사이 인근 숙박업소들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70%가 줄은 것 같은데 작년 예약률로 비교했을 때 너무 많이 생겼어요. 호텔이고 뭐고 숙박업이 올림픽 전에 워낙 많이 생겨가지고서 기억하지 않나. 동계올림픽 주경기장 인근 도로엔 임대 2글자를 붙인 현수막이 붙어있고 곳곳에 가게를 내놓은 건물들이 눈에 띕니다. 이런 건물들이 올림픽 대회에서 뭐 분양도 할 좀 해서 숙소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거기보다 이제 이게 올림픽이 규모가 축소가 되고 그러니까 너무 무리했던 거예요. 일부 아파트의 불법 영업과 올림픽 특수를 노리고 쏟아진 호텔들 때문에 관광산업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현지 시간 오후 9시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올림픽 주경기장 근처의 황태식당 골목입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이곳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제 왼편에 있는 건물은 올림픽 때 지어진 신축 호텔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불이 켜진 객실 수가 20개가 채 넘지 않습니다. 올림픽 이후 관광이나 부동산 관련 대책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주경기장의 경우 성화 봉송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건물이 철거된 상태입니다. 올림픽을 치르고 있는데 흔적이 너무 없는 거예요. 지금 뭔가 좀 보러 오시기는 하셨는데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지 반년도 되지 않았지만 이곳 평창은 벌써부터 그 후유증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불법 숙박업체 단속뿐만 아니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허익범 특검팀이 드루킹 김동원 씨를 열흘 만에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제출한 USB에 있는 김경수 지사와의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당시 정황을 캐묻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댓글 조작 시스템인 킹크랩을 김 지사에게 시연한 다른 피의자들도 불러 김 지사의 개입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화재 참사가 났던 제천 스포츠센터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현삼 전 충북 도의원이 입건됐습니다. 강 전 의원은 건물주 이모 씨의 매형입니다. 경찰은 강 전 의원이 건물을 사들이고 운영하는 과정에 관여한 걸로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미국 경제가 올 2분기 4.1% 성장해 3년 9개월 만에 가장 많이 성장했습니다. 소비가 늘고 무역 수지가 좋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협상이 하나씩 진행되면 성장률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제12호 태풍 종다리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홋카이도와 긴키 등 일본 중서부 지역에 상륙할 걸로 보입니다. 곳에 따라 시간당 80mm가 넘게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침수 피해도 우려됩니다. 각 항공사는 중서부를 연결하는 항공기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예, 토요일 비하인드 뉴스 오늘도 안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별들의 충성입니다. 예, 어제도 좀 화제가 됐던 장면인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장성들의 모습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때의 모습입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주재한 회의였는데요. 이 참석자는 주요 지휘관, 그러니까 어깨에 별이 달린 그 군 장성들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이 입장하자 이 장성들 거수 경례에 충성 구호까지 외쳐서 화제가 됐는데요. 일단 해당 장면부터 한번 보시죠. 예. 대통령께 대하여 경례 충성! 굉장히 우렁차게 충성 소리가 들리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해당 장면은 문 대통령이 거수 경례에 화답하는 모습이었는데 장성들은 대통령이 입장하기 전에는 이 거수 경례 연습까지 했습니다. 해당 장면도 한번 보시죠. 예. 경례 충성!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렇게 여러 번 연습을 했다는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저 장면을 두고 어제 뭐 굉장히 이례적인 장면이다. 아니다. 대통령 앞에서 통상 저런 모습이 있었다. 뭐 이렇게 해서 또 논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적어도 10년 안에는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예. 이 지금 보는 사진은 박근혜 정부 때 이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 때 모습인데 대통령이 등장할 때 보시는 것처럼 장성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보내는 모습입니다. 또 이명박 정부 때도 찾아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어서서 대통령을 이렇게 맞이할 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회의와 같은 회의인 거죠. 네, 전국 지휘관, 주요 예. 지휘관 회의였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김민석 중앙일보 군사안보연구소장에게도 한번 물어봤더니 당시에는 자연스럽게 손뼉을 치는 정도였다. 예. 이번 경우에는 이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장성 출신의 한 인사에게 얘기해봤더니 장군이 되면 보시는 것처럼 사실 경례를 하더라도 구호를 붙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군 장성들이 모여서 이 구호까지 맞춰서 충성 거수 경례를 하다 보니 연습까지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통령이야 뭐 군 통수권자니까 상급자에게 아무리 장성이어도 상급자에게 격려하면서 구호 붙이는 건 뭐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이제 워낙에 지금 군 개혁 분위기가 엄중하다 보니까 또 이런 모습들이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이 기무사가 작성한 이 계엄령 문건뿐만 아니라 이 국방부 장관과의 마찰로 인해서 이 하극상 논란까지 벌어지면서 군 개혁에 대한 목소리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예. 때문에 장성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건 한마디로 충성 맹세 퍼포먼스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군 장성들이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쿠데타 이런 건 없다. 우리가 충성하니까 의심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의미를 보낸 거라는 뜻입니다. 예, 그런 분석이 나올 수도 있겠군요.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스타들의 복무 단축입니다. 예, 군에서
스타라고 하면은 앞서 이제 계속 이야기했던 장성들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장성들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인기 연예인, 스타를 말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이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장성 수도 줄이고 군을 개혁하겠다 이런 내용을 보고한 건데요. 그런데 젊은 층한테 관심을 끈 건 다름 아닌 군 복무기간 단축이었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는 이 스타들의 저녁일이 당겨졌다면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예. 이 군 복무 단축은 지난해 1월 3일 입대자부터 적용되고 2주일에 하루씩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방식으로 될 텐데요. 시행이 된다면 지난해 7월 11일 입대한 배우 임시완 씨의 경우에는 이 저녁일이 14일 정도 앞당겨지게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2022년까지 3개월씩 줄게 되는데요. 그러면 육군과 해병대는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심사는 바로 월급이었습니다. 이 병사들의 봉급이 늘어나게 되는 건데요. 현재 병장 기준으로 보면 월급이 40만 6천 원인데 2020년까지는 54만 원으로, 2022년까지는 67만 6천 원까지 올려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2020년 기준으로 할 때 한 달에 병영 생활비로 약 28만 원을 쓸 경우에는 전역할 때까지는 4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다. 이런 계산도 해줬습니다. 예, 그렇겠군요. 보통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입대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벌써 전역했어?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팬들 입장에서는 이번 개혁안이 굉장히 반가울 수가 있겠군요. 자, 그런데 또 이제 지난 3월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군인들이 이제 영내에서 휴대전화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또 외출도 자유롭게 허락하는 방안 나왔는데 이런 것도 다 이제 국방개혁안에 포함이 된 내용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 3월에 송영무 장관이 군 장병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런 개혁 방안을 언급한 바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휴대폰 사용은 현재 국방부 직할부대 4곳에서만 시범 운행이 되고 있었는데 앞으로 늦어도 9월까지는 이 시범 부대 운영을 확대하고 연말까지는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방침인 겁니다. 그리고 예. 평일 일과 시간 이후에 이 외출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제초 작업이나 청소 등 군의 원래 그 복무 업무가 아닌 것들은 민간 인력에게 맡기겠다 이런 부분도 이 발표를 했습니다. 과거 제설 작업으로 이 작업을 동원된 군인들의 영화 패러디 영상이 화제가 된 적도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 같은 일은 군인이 아니라 민간에서 해줄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군 마트인 PS병도 단계적으로 없애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예, 이제 저런 장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겠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변화를 한다면 혹시 군 기강에는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우려의 목소리 나왔습니다. 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보시는 것처럼 군 복무 단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올라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국가안보는 의무이지 공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반대하는 청원도 다수 올라온 상태입니다. 아, 예, 군 복무 단축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청원이 또 올라오기도 했군요. 이미 제대로 한 사람들이 올린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 내륙 일부 지역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폭염의 기세는 꺾이지 않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을 제외하고 내일도 대부분 35도 이상으로 오르겠습니다. 네, JTBC 뉴스룸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